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간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출범한 박근혜의 새 정부,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보입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박근혜 새 대통령은 각국의 축하 사절단을 만나는 등 15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는 내각 없이 미완의 상태로 그 출발을 알렸습니다.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려했던 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을 새로 조직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와 종편 등 보도 기능 있는 방송 부문은 방통위에 남겨두되 지역 케이블 방송과 IPTV 등 비보도 영역의 방송 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방송의 공정성은 보도와 비보도로 구분할 수 없어 방송 관련 모든 업무는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늦은 조직 구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는 여당과 야당 간 정부조직법을 합의하지 않은 채 정부조직 책임자가 선임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협은 방통위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 수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조직 개편은 방송의 공정성 확장, 사회적 갈등 조정의 원칙 아래 대화하면서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새 정부는 출범했지만 내각이 꾸려지지 못해 본격적인 국정 운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26일 열린 본회의에선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의 임명 동의안만 가결됐습니다. 전체 참석 인원 272명 중 197명이 찬성했습니다. 총 투표수 272표 중 가 197표, 부 67표, 무효 8표로서 국무총리 정홍원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내각 공백 상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3월 중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경제 민주화, 복지 정책 등 주요 정책 현안도 미뤄질 것으로 보여 민생 안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한편 한국교회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과 자비를 더하는 위정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교연 박익은 대표회장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하여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진정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대표회장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자리라면서 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교연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 등 한국 사회에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박 대통령은 본인이 지향하는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종교계와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가 올해는 3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 첫 해에 열리는 이번 기도회 설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가 맡았습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1966년 시작해 올해로 45회째를 맞은 국가조창기도회가 국내외 인사 3,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기도회 설교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로 결정됐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한반도 긴장 상황과 경제 위기 등 국가가 당면한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기도회에는 지난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이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도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대표이자 국회 조찬기도 회장을 맡고 있는 황우여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첫 해 박근혜 새 대통령과 함께 국가 조찬기도회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4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가자고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요, 또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기도회는 황우여 의원의 개회사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의 개회기도로 시작됩니다. 전 역도 국가대표 장미란 씨와 세브란스 병원 이뉴환 박사가 성경 봉독을 맡았으며 김신 대법관과 한국 CBMC 박내창 직전회장, 이군 사령관 김요환 대장이 대통령과 국가발전, 경제번영과 민족화합,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각각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회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올해도 장애인과 농어촌 낙도 목회자, 아시아 아프리카 유학생 등이 조찬기도회에 특별 초청됩니다. 전 세계 16개국 200여 명 주요 인사들도 입국해 참여하며 미국 대선 후보를 지낸 로버트 맥케인 상원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는 이번 45회 국가조찬기도회 후에 전국적으로 기도운동을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명규 회장은 우선 매분기 지역 국가조찬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 서울과 인천, 대구, 대전에서 기도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4번을 분기마다 한 번씩 4번을 지역에서 국가조찬기도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조찬기도회 전날 저녁에는 서울 명성교회에서 외국인 환영 만찬과 세계 평화음악회가 열리며 조찬기도회 다음 날에는 국회에서 국제 친선 조찬기도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미국 연방 상원의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의 핵 확산 및 다른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투표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는 5월 중순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북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보고서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대안이 언급될 예정이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 권고안도 제시될 계획입니다. 법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모든 관계자와 금융기관, 기업, 정부기관 등을 공개하는 새로운 제재안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회원국이 군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고 자국민의 대북 거래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하원에 넘겨질 예정이며 하원 가결 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표됩니다.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생은 연간 10시간 독도 관련 교육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학습 부교재를 활용해 연간 10시간 내외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해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협조 요청 공문을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청을 거쳐 일선 학교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교과 시간과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학습 시간 등을 통해 독도의 중요성과 동북아 영토 분쟁의 역사적 배경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본 정권의 보수화로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돼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토관을 심는 교육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교과부는 대도시 중심으로 운영되던 독도 전시회를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독도 전시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의 월성 원전 4호기에서 냉각수가 누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자칫 피폭의 우려가 있었지만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4일 낮 12시 25분경 월성 4호기에서 정비 작업 중 냉각수가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측은 월성 4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 중으로 발전 정지 상태였으며 25일 정오께 누출된 냉각수 143g을 전량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측은 월성 원전 4호기가 현재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냉각수 누출로 외부 환경이 받은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관계자는 이번 냉각수 누출은 계획 예방 정비 작업 중 증기 발생기 내부에 일부 잔여 압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자가 출입구를 개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냉각수 누출 당시 원자로 건물 내부에서 작업하고 있던 직원들이 바로 건물 외부로 나와 방사선에 따른 인적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입항한 선원들에게 복음을 전해온 한국외항선교회가 제53회 정기이사회와 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사업 결과와 올해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선교회는 1974년 창립 이후 지난해 말까지 6만 7,200여 척의 승선에 147만 5,9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으며 이 중 5만 3,640여 명이 결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파송한 선교사는 모두 408명,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는 187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현지에 336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초중고등학교와 50개의 신학교를 운영하는 등 현지 교역자 양성과 어린이 양육, 청소년 지도자 영성 훈련 등을 펼쳐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법인이사장 김삼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시온성교회 유종만 목사의 이사 임기를 2017년 5월까지 연임시키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 총장 장영일 목사와 영락교회 선교부장 김영대 장로를 신임 법인이사로 인준 결의했습니다. 아울러 예장통합 전 총회장 이광선 목사를 법인회장에 인준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실행위원회를 열고 WCC 제10차 부산총회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합니다. 실행위는 3월 5일부터 8일까지 스위스 보세이에서 진행되며 WCC 총회 주요 프로그램안과 이산안, 총대 명단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3일을 교단사나 전 교회가 참여하는 사회봉사 주일로 지킵니다. 손다릭 총회장은 담화문에서 사회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교회의 본질이라며 어려움에 놓인 이들을 돕는 데 교회들이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 19세 이상으로 돼 있는 현행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병역법이나 공무원법이 의무와 권리 기준을 18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 위해 선거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오는 3월 미국 워싱턴 침례교 세계연맹 실행위원회에서 다뤄질 베레아 국제연합의 회원 가입 문제를 적극 저지하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침총회를 비롯해 고신, 합동, 통합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베레아 국제연합을 2단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는 모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이 워낙 적어 건조함을 해소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겠는데요. 강원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는 구름만 다소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부산 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2도, 대구 15도, 광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는 3월 1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이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아지겠으니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